참으로 요란스러운 유난스러운 한가위 연휴를 지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제 날씨가 변한 건 차가워지는데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건강들 유념하시기 바란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 라인을 구축하는 구상,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적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미국의 노력, 그거와 관련한 이제 4개 나라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이는 소위 쿼드라고 하죠. QUAD, 넷을 뜻하는 접두어인데, 이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과 몽골을 방문하려고 하던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방한을 벼랑간 연기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내외의 외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미국의 구상으로부터 한 발 빼려는 듯한 이러한 자세가 미국의 불만을 갖게 하고 그 불만의 표시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 병사에 의해서 NLL 이북의 해안에서 사살된 사건과 관련한 국정의 일대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나훈아라는 가수의 KBS 공연, 그리고 그 공연에서 그의 발언, 이 뒤에 이어지는 민심의 동요, 그리고 개천절에 강행된 반정부 시위와 코비드-19의 불공정한 행정처분, 말하자면 왜 시위대는 차량 속에서 혼자 드라이브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야 하느냐, 그렇게까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반해서 어마어마한 경찰 병력은 무대기로 다니면서 소위 재인산성을 쌓아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행정처분의 불공정성과 과잉처분,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 추미애와 강경화라고 하는 장관들의 본인들의 처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처신의 그 일탈 행위들, 이런 것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부정선거 논란, 4.15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재검표 직전 단계에 도달하면서, 그리고 국내외의 언론들까지 이것을 주목하고 나서면서 급격하게 이 논란이 확대 가열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래저래 한국의 여론은, 또는 정가, 행정은 이러한 중대한 외교적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눈길조차 줄 여력조차 없어 보이는 그러한 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의 연기, 그리고 인도태평양 방어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외교부 장관들의 회합,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그냥 외면할 수 없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적인 파워 게임,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아서 채널 24K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과 그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 고려, 그 이전의 삼국시대까지도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사회들은 언제나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문제보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력들의 갈등, 그들의 동요에 의해서 그 운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각을 기초로 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 본다면
조선조 말에 외세들이 밀려들고 그들이 각축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 세력은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보수와 진보로 갈리고 민간사회까지도 국권에 도전하고 분열하는 이러한 극단적으로 혼란하던 조선조 말의 상황, 그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의 시점이 어딘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 이 생각을 솔직히 접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 누구보다도 어느 국민들보다도 미중의 대결이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흘러갈 것이냐, 그 귀결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민감하게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러는 입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의 대결은 단순한 현재적인 이익, 이것의 다툼, 누가 100원 더 갖느냐, 누가 1000원 더 갖느냐, 이런 형태의 단순한 현재적 이익에 기초한 대결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채널 24K의 시각입니다.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산업체계의 구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누가 이 고도의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지배력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굉장히 넓게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고 지금 미중의 대결은 거기에서 기득권을 누가 먼저 쟁취하느냐, 누가 그 정점의 이익을 먼저 확보하느냐의 경쟁이라는 사실, 이러한 내면적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쟁은 과거에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벌어지던 경제에 관한 경쟁 구도, 그 모습과 대단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후진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를 모방하든지 또는 특별한 전략을 이용을 해서 선진국 경제를 따라잡기 하는 소위 캐치업 효과라고 하죠.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 경제전쟁은 고도의 기술력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로 이것은 한 번 그 자리를 빼앗기면 다시 그 자리를 누군가가 다시 따라잡게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기술력이 고도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상태의 소비 영역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인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투자했던 바로 직전에 투자했던 투자 금액과 노동력, 연구의 업적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러한 현상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100만 원 가지고 하던 산업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함에 따라서 1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고 1억 원 가지고도 안 되고 드디어 100억, 1000억, 조 단위, 수백조 단위를 퍼부어도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만큼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 번 거기에 도달했다가 그로부터 기회를 상실한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그 집단이나 그 국가, 그 사회는 즉시 몰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현대 첨단의 경쟁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은 바로 이러한 경쟁으로 그야말로 한 번 먹히면 완전히 무릎 꿇고 예속되어야 하는
이러한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경쟁이라는 것. 이 논리가 이 미중의 경쟁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단히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채널 24K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모습은 인류 역사와 그 기술의 발전, 경제력의 발전, 전력의 발전, 화력의 강대화의 발전, 이거와 괴를 같이 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 위험성이 인류 절멸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는 이러한 미중의 심각한 극단적인 대결, 그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방어 라인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막바로 중국과의 최종 전쟁까지를, 현실적인 전쟁까지를 고려한 전략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에 잘못이 있을 수가 없고, 중국이 애초부터 시도했던 1대1로의 전략이나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급격한 화력의 증강 계획, 그리고 아프리카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돈을 뿌려가면서까지 동맹을 확대해가는 이런 모습, 이 속에도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대한 가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부인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미중 간에 그래도 어디 전쟁까지 가겠느냐, 어떻게 쓰든지 뭔가 타결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을 반영하는 그런 소극적 정책들, 이것들은 날이 갈수록 그 빛이 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70년 동안 이어온 그들의 공산체제 속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달성했던 경제성장이 이제 급격하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 유럽 각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손을 잡을 듯 했었던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확대해 가고 있다는 이런 배경, 국제적인 정세의 배경, 이것이 미국을 더욱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 그것에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대결, 국운을 건 대결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대단히 힘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상대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대결에서 세계 최대의 세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세력들끼리 일방이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든지 또는 어중간한 중간적 타협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 그것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이 대결하는, 그 파워게임이 대결하는 경제적인 대결, 군사력의 대결, 이것이 막바로 부딪히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한반도이고, 따라서 한반도에 두 나라가 날카로운 이기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것이라는 것, 이거는 얼마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북측은 뭐 이야기 하나 많아일 테고, 미국의 쪽에 서느냐, 중국의 쪽에 서느냐, 이것은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변수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각각 이제 따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라는 게 그만큼 현재 중요하다라는 거 인정하지만, 한반도의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비용과 그 노력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의 가성비를 계산했을 때
만일 가성비가 높지 않다고 한다면 미국은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침 이런 때에 6.25 때의 이야기, 이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조야에서. 미국은 6.25 직전에 애치슨 라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소비에트 러시아와 적화된 중국, 중공이죠. 그러니까 이 세력이 태평양 세력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라인으로 일본에서부터 선을 긋고 동남아로 이어가서 이것을 막으면 된다. 일본과 필리핀 여기를 잇는 라인으로서 방어하면 된다라고는 착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방어 라인을 구축한 것이 애치슨 라인이었죠. 이 애치슨 라인이 선언됨에 따라서 중국과 소비에트 러시아는 오판을 하게 되고, 이것이 6.25 전쟁을 발발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 조야에서는 다시 그때를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야, 그냥 지금 시점에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애치슨 라인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다. 애치슨 라인이 그렇게 오판을 불러왔던 경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사실상 미국의 조야에 존재하고 있고, 이때에 중요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6.25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던 타이완의 문제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완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결합하면서 미국의 연구팀들 속에서 타이완에 완전 무장한 미 3개 사단을 타이완에 주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타이완이 미국의 방어 라인의 하나의 중요 카드로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가성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타이완의 이 변수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숫제 한반도를 디스카드하고 타이완, 일본과 타이완을 잇는 인도太平양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가정,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가능성,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한반도에 남아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문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타이완으로 옮기면 별 비용 안 들이고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 이런 계산이 불가능할 것도 아니겠죠. 이런 때에 우리 정부는 지금 뭘 합니까? 강경화 장관이 쿼드 협상에 관한 아이디어를 미국이 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슨 외교적, 안보적, 역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을 얻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야, 너희 생각은 어때? 그러고 물어본 건가요? 그렇게 가는데 너희들은 어떡할 거야? 선택해라고 하는 데다가 대고 마치 이쪽에 무슨 답을 주고 말고 할 무슨 힘이나 권력이 있는 것 마냥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부 장관 그가 할 얘기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는 한국 방문 계획을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언제까지라는 이야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연기한다. 오늘의 방문 취소하고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채널 24K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해야 하는 부분, 그것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타령, 그리고 이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종전협정, 지금 이 이야기들이 미중 간에서 운명이 결정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 대한민국의 조야와 대한민국의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현명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지 정말로 이 정권에게 묻고 싶고 이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이제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을 선택하겠습니까?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할 거야.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입장의 나라입니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